안녕하세요. 스나이퍼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강력 범죄를 보시겠습니다. 유기, 살해, 학대, 폭행 등 가지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준 사례입니다. 물론 헌법 제36조 2항에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생계유지가 안 돼서 사망한 사례라면 몰라도 폭행범죄에 모성보호 운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마약범과 무고범 사례입니다. 그냥 마약하고 자수한 여성도 있고 남친을 마약 투여, 강간무고까지 한 여성도 있고 미용실 막감때 와서 억지 요구를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뜸 급발진 후 미용사 기에 상해한 사건과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성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이고 코인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케이스도 있네요. 여러분은 최소 3년은 나오는 마약범죄, 징역 3년이 나오는 무고죄를 동시에 저질렀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땡처리한 판결과 성매매, 강도상해, 협박까지 했는데도 꼴랑 무년으로 퉁친 판결이 나오는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역시 1등 시민에게 합당한 판결이네요. 그쵸? 다음 사건은 60대 남성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른 여성의 사건과 남성을 대뜸 돌로 폭행한 여성의 사건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가해 여성은 남성보다 체중이 30kg이나 더 나가는 걸로 나오네요. 격투기로 따지면 최소 5체급은 더 낮은 사람을 상대로 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길거리 다니기가 참 무섭습니다. 앞서 보신 아동범죄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성들의 범죄에는 본인이 낳은 자식도 피해가기 어렵나 봅니다. 이번에는 30대 아들을 2시간 넘게 폭행해서 죽인 60대 여성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는데요. 저걸 보니 어머니랑 그렇게 많은 갈등을 빚어놓고도 아직 살아있는 제게는 그저 천운이 많이 따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보실 사건들은 지적장애 이모를 폭행해서 살해한 여성의 사건,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의 사건, 남친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여대생의 사건, 가게 안에서 흉기를 들고 폐악질을 친 여성의 사건입니다. 이 4건의 범죄 중에서는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도 있고 무식하게 흉기를 들고 선량한 사람한테 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또 이 나라의 사법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납득이 안 가는 판결도 무수하고 또 여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은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의 사건인데요. 이 여성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136조에 의거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아마 구독자분들 모두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성별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건은 좀 표 쏠리는 범죄입니다. 미리 구독자분들의 위장에 깊은 애도의 말씀 올립니다. 대강 설명하자면 각각 중학생을 상대로 유죄강간을 저지른 30대 여성의 사건과 유흥업소에 팔려왔다는 말로 남성을 속여서 2,100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의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론으로 하더라도 2,1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은 아무리 합의를 했다지만 이번 기간 중에 사기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8개월로 땡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동종 전과가 있는 자가 피해자랑 합의도 못했는데 말이죠. 과연 저 범죄들을 남성들이 저질렀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아마 특별법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기울어진 법전입니다. 지금까지 스나이퍼갑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